결국 월요일장부터 또 삼성전자의 독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가격, 그리고 팔아야 되는 가격, 무엇보다 중요한 이 특별 배당 소식까지 오늘 영상으로 싹 다 정리해 봤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전자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자, 신고가 마감 무려 이렇게 14만 9,500원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좀 월요일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장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요일에 이 TSMC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왔었죠. 요 소식이 나오자마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오후장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랠리를 좀 이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또한 이렇게 4,840포인트입니다. 무려 5,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라는 것이겠죠? 이게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느덧 8,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의 반도체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우리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한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야만 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구간이 이때와 거의 100%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5일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밀어주면서 11선 지지를 받고 재상승이 나왔었죠. 지금의 구간도 보시면은 정배열 직후 5일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밀어주면서 11선 지지를 받고 또 재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상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윗구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때랑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펼쳐질 장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인 이유, 자, 먼저 이 RSI 지표입니다. 작년 하반기 약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 올해가 들어서면서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막 여러분들 2주가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요때 전고를 뚫어가는 순간에도 보시면 보조지표 RSI상 과매수 구간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로만 봐도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스컴에서는 분위기를 다르게 잡죠. 자, 신용잔고가 삼성전자의 미수금이 역대 최고다. 무려 2조 원을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1월 7일 날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급등이 나왔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던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 지금의 삼성전자, 이게 정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위치까지 와 있는가 또 예측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바로 삼성전자의 특별 보너스, 특별 배당금 소식인데요.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연코 요 AI, 인공지능 때문이죠. 지금 삼성전자는 요 HBM 그리고 낸드 모두 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HBM4 D램입니다.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여기에 70% 물량을 이제 이 하이닉스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이제 나머지 물량 30% 물량을 엔비디아는 우리 삼성전자가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낸드 2나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2026년도에 핵심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밝자마자 또 수주가 떨어졌어요.
자, 삼성전자도 요 이나노죠. 수율이 이제 60%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퀄컴이 불이 났게 삼성전자한테 애원을 했던 겁니다. 자, 아직 이 계약의 규모는 좀 나오지가 않았지만 어쨌든 수달의 구애 끝에 삼성전자는 결국 퀄컴 칩을 생산해 주기로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소식인데요. 긴장 많이 되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여러분들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진짜 50대 50 반반이거든요. 어쨌든 이 기업이 요 유보금을 좀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좀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현 시점 잉여자금은 무려 40조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과 대조를 했을 때 무려 4배나 성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요 21년도 시즌과 좀 대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때도 특별 배당금이 나왔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유보금이 20조였습니다. 20조였는데 요 특별 배당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랑 지금 대조를 해봐도 지금 상태가 유보금이 2배나 더 많죠?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성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구조. 지금 디램이면 디램, 낸드면 낸드, 자재값 자체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남아도 유보금이 남아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기업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특별 배당이 나오면 은행에 돈 넣을 필요가 없죠. 배당 수익만 해도 우리는 최소 5, 6% 정도는 기본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 하나만 믿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이유,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자, 현재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현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지켜봐 달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지 않고서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테는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요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요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15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월 16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 가는 놈들이 더 간다라는 이 국장의 특성, 그래서 또 바이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과 관련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또 금요일 밤 이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게다가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요일 시간회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03 5일선 단기 편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첫 번째, 최근 이 고점을 찍고 버텨내면서 다시 만들어냈던 이 정배열 구간, 이번 주 내내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 목요일에 상을 쳤습니다. 거래량도 다시 동반이 되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요일 또 신고가 위에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신고가 구간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의 장은 여러분들 이 가는 놈들이 많이 더 간다라는 이 특성.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 이슈 목요일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분명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현대약품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대약품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4.81% 여러분들 시가 얼마 띄우지도 않고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결국 상한가 도달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이거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 상방이었습니다. 자, 이 TSMC의 호실적 그리고 SOX의 신고가,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구간을 여러분들 요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 가격대 2차, 3차 이 가격대에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조금은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혹여나 이 변수가 생겼을 때는 제가 또 월요일장에서 대응 전략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발 쪼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어제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장에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자, 이번 주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장보다 강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동반되었었고요. 자, 물론 이 코스피 대형주들에 한해서였습니다. 거의 뭐 앞뒤 안 가리고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그러니까 이 확실한 재무가 나오는 기업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장의 포인트라고 봐요.
자, 지금 요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요 캐비넷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나오면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1월 증시를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좀 역대급 청산이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뭐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